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모듈러 관련,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 이제 모듈러 관련 주택, 모듈러 주택 관련 주들 간단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좀 나올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뭐 개인적인 생각, 그런 거를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관심 테마에서, 저번 주 뭐 금요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빈쌀만이 방한을 한 이후에 좀 실제로 좀 수혜에 대해서 네옴시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섹터가 뭘까? 그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모듈러 주택, 모듈러 이쪽은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일단 관련 주들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시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최소한 어떤 회사가 어떤 내용으로 좀 엮여 있는지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가끔은 이렇게 좀 회사에 들어가서 진짜로 이런 모듈러 사업에 대해서 지금 범양건영 홈페이지예요. 얘는 그래서 모듈러 사업 뭐 장점 이런 식으로 갖다 사업 소개부터 이런 거 뭐 시간 나시면은 물론 이런 것까지 막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최소한 그냥 여유 되시면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좀 한번 들어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강공업 모듈러 건축 시스템은 뭐 공장에서 뭐 정밀 제작된 모듈에 벽체 바닥 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갖다 시공을 7, 8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운송해서 나머지 이제 부가적인 것들 조립하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죠. 좀 조립 속도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SY 뭐 외장 패널 시스템 등으로 엮여 있는데 자 일단 관련주들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시장에서 오늘 부각이 된 거는 이제 금강공업이 좀 대장으로 했어요. 등락률 그 다음에 이제 범양건영 그 다음에 뭐 덕신하우징 등이 있고 SY는 이 처음 모듈러 주택 엮였을 때도 좀 얘는 지금 단기갈 지정 예고 때문에 힘을 좀 못 주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엮여서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SY 같은 경우 포스코와 이제 모듈러 벽돌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했던 이력이 있고 모듈러 건축물 주요 자재 구조용 단열 패널 방금 홈페이지에 있던 그런 것들을 생산을 토대로 이제 모듈러 관련해서 엮인다. 거기다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네옴시티 수주 가능성이 있는 거는 삼성물산이랑 포스코죠. 삼성물산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이제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에다가 이제 벽돌 관련 업무 협약 이 키워드로 갖다 한 달이 건너서 엮인 종목인데 이제 과거에 코로나 테마 때는 이 모듈 공법으로 이동식 음압 병동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병동 관련해서 요 키워드로도 같이 좀 움직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강공업 같은 경우 국내 최초의 모듈 사업을 시작했던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 제품 수출 사업 영위. 그래서 사실상 여기 대부분 종목들은 다 그냥 모듈 관련해서 사업을 한 달에 걸치고 있거나 모듈러 주택이 뭐 이제 어떤 기업만의 특허라던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엮여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덕신하우징은 데크플레이트 생산 및 시공. 그 다음에 이제 데크플레이트가 모듈러 건축에 좀 사용된다. 라는 내용.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은 얘는 이제 그 네옴시티 뭐 건설 이쪽에도 엮여 있기는 한데 코오롱 글로벌은 과거에 이제 모듈러 음압 병동 구축 플러스 이제 건설 사업도 하다 보니까 요 기술이 있으면은 당연히 모듈 관련해서 주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좀 양다리 둘 다 걸쳐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범양건영은 계열사 범양플로이를 통해서 모듈러 공장 및 모듈러 주택 사업. 그래서 모듈러 공장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공장이라는 게 뭐 물론 안에서 어떤 거를 뭐 창출해내고 제작하는 공장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사는 주택이다 보니까 구조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듈러 공장 이거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모듈 사업 영위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 환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모듈러 주택 시공 이력 부가 등등 다 모듈러 키워드가 하나씩은 엮여 있습니다. 하나씩은 엮여 있어요. 자, 그래서 종목들은 꽤 숫자가 많고 등락률 순으로 갖다 저렇게 좀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중요한 게 재료에 대해서 좀 뒤에 나올 수 있거나 혹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겠죠. 결국 관련 주들은 관련 주고
오늘 좀 시세를 줬는데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재료가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에서 움직였던 거는 23일, 내일이죠. 모듈러 주택 정책 협의체, 이렇게 해서 산업, 이 모듈러 산업 및 육성,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 협의체, 민간 뭐 합치자, 이런 내용으로 왔다 오늘 일단 뉴스를 붙이고 시세를 주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아니죠. 다음 주 28일부터 29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좀 방문을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이랑 사우디 협력 공동 세미나. 그래서 뭐 사실상 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 모듈러 주택을 수주해가고 뭐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요 내용에 대해서 사우디 측에서 일단 온다라는 것 자체, 거기다 이제 주택부 장관이다 보니까 사우디에서 혹시 뭐 건설하거나 할 때 이제 모듈 관련 건설 이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요 내용이 좀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 뭔가 좀 강하게 출현을 안 한다면은 이제 뭐 내년까지 해서 그나마 시장에서 얘네가 뭐 진짜 정말로 메인을 차지할진 모르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네옴시티랑 이제 재건이에요. 그래서 재건의 경우는 일단 우크라이나 측에서 애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7월 4일이었죠? 우크라이나 측 부총리가 재건 사업 위해 모듈러 주택 좀 이렇게 기술 보유한 한국이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얘였나? 7월 4일인데 요 종목인가 보네요. SY가 이때 그 특징주로 갔다가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국내 최초 모듈러 뭐 주택 사업 SY 우크라이나 부총리 재건 모듈러 주택 직접 지원 요청. 이제 건물들이 이제 폭격을 당해가지고 좀 뭐 미사일 공습이라던가 이런 걸 토대로 갖다 좀 망가져 있는데,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 일단 신속하게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서 밖에서 제작을 해서 그냥 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컨테이너 같은 느낌도 살짝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그만큼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신속하다라는 장점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건 들어갈 때 관심 테마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실제로 좀 종전 이어지고 하면은 요때 키워드들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재건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부총리 재건 사업 위에 모듈러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재건이 되려면은 결국 휴전이 이어져야 되죠. 그리고 휴전에 대해서 지금 슬쩍슬쩍 연말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 좀 늦더라도 내년 중에는 최소한 회담, 그리고 회담이 이어지는 중에는 사실 전쟁에 대해서 좀 소강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회담까지 만약에 이어진다고 치면은 그때쯤이면은 사실상 뭐 우크라이나가 뭐 영토를 수복을 했든 아니면 러시아가 뭐 또 거기서 뭐 엎치락 뒤치락을 했든 둘 다 그 병력에 대해서는 좀 진정이 된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 이제 회담이 이어지고 하면은 즉 종전이 그렇게 멀지는 않지 않을까. 벌써 뭐 반년 넘게 늘어지기도 했고, 사실상 세계적으로 했다 이제 경제에 대한 부담감, 이거는 뭐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다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지원을 해주는 국가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벌써 군수물자 지원만 25조가 넘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미국 내부에서도 관련해서 뭐 국회의원들이 이거 이제 백지로 갖다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안 된다, 이런 언급들도 계속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계 증시 자체, 세계 시황 자체 지금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갖다 계속 좀 부담이 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많이 올린 편인데 아직 조금은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그 올리면서 데미지가 이제 경제에 자연스럽게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좀 부담이 더 되지 않을까. 전쟁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결국 전쟁에서 총알 하나, 미사일 하나, 그 다음에 보급, 식량 뭐 이런 것들 다 결국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이 지금 세계적으로 갖다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해서도 좀 더 길어지기는 쉽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길어지더라도 이제 내년 중에는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이제 좀 공식적으로 돌입을 했죠. 2분기 연속으로 갔다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휴전에 대해서 엮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빈살만이 와가지고 그 MOU 한 것 중에 삼성물산이랑 이제 포스코 협력해서 그게 있었죠. 40억 달러 주택 사업 이제 MOU. 물론 MOU 자체는 이제 구두 협약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실제 뭐 계약이랑은 좀 당연히 거리가 있는데 빈살만이 와가지고 뭐 무슨 트레이드를 좀 하고 갔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2030년 부산 엑스포 그거를 이제 뭐 리아드에 넘기고서 그 대신에 이제 네옴시티 수주에 대해서 뭐 좀 받고 뭐 이런 얘기가 뒤에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상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MOU를 직접적으로 좀 맺었다는 거 이런 내용 그리고서 요거랑 엮어서 아까 전에 사우디 주택부 장관도 오고 이거 좀 기대감이 있을 법한데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지금 그거죠. 네옴시티에서 결국 그 임직원 1만 가구 위해서 이제 모듈러 방식으로 생산이라는 말이 맞나? 이게 여하튼 건설하기로 했다. 그래서 요걸로 갖다 지금 MOU를 맺은 걸로 아는데 이게 진짜 계약까지 좀 진행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높지 않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제로 좀 수주를 하면은 그 뒤에 네옴시티를 좀 전체적으로 갖다 이제 모듈러 형식으로 짓는다라는 얘기도 계속 있긴 있거든요. 물론 그 고층 건설을 모듈러로 했던 사례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좀 더 가보긴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사막 한가운데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듈러 공법을 이용해서 건설해서 거기다가 갖다 이송해서 조립하고 껴넣고 맞추고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이 좀 부각이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은 요게 임직원 1만 가구 그리고 이게 좀 필요하기도 하죠. 사실상 신속하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 모듈러 주택 건설에는. 그러다 보니까 네옴시티가 결국 활성화가 되고 하려면은 사람 사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떤 도시든. 그래서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수주가 직접적으로 바로 좀 뭐 요거는 개인 생각이긴 한데 직접 수주에 대해서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 건설 쪽에서 모듈 쪽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결국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수주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플러스 제일 빠르지 않을까. 얘기가 나온다면 빠르지 않을까. 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수주를 해가지고 건설하고 좀 마음에 들면은 그 다른 네옴시티 뭐 건물들 확장시키는데도 더 추가적인 수주까지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있고 요 내용 같은 경우 지금 엮어가지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언급을 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 측에서도 애초에 12월부터 이제 내년 초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뭐 허황된 도시다, 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다. 그리고서 뭐 빚이 좀 안 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그거 막 진짜로 저걸 막 완성시켜가지고 그 테마 막 이게 진짜 막 실제 수주로 이어지고 금액이 얼마 들어오고 그것보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재료라는 건 항상 기대감, 얼마나 큰 도시,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라는 게 막 700조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단 돈 많은 사우디 국가랑 엮인다라는 거, 그 재료 하나로 부각이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발주,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는 좀 있지 않나. 그리고 12월부터 내년 초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고 발주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수주 기대감. 그래가지고 요런 게 좀 메인이지 않나 싶어요. 가장 이제 뭐 연말 지금 뭐 사실 11월 말이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12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 1월, 2월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 발주 나온다고 하고 뭐 거기에서 이제 수주 기대감 그리고 이 발주도
아무래도 요 모듈러 주택 사업이 좀 발주에 대해서는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물론 삼성물산이 진짜 수주까지 갈지는 좀 더 가야 되지만 이번에 와서 언급했던 부분, 그다음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죠. 주택부 장관도 오고. 그래서 키워드에 대해서 뭐 엮일 수 있는 거는 네옴시티 이런 거 수주, 혹은 내년 뭐 휴전, 혹은 뭐 요번 주 좀 짧게 봤을 때는 뭐 내일 주택정책 협의체는 있는데 요거는 저는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28일에서 29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 뭐 저번 주 저저번 주만 하더라도 사우디 뭐 장관 와서 뭐 언급하고 뭐 어디 들렸다 그런 걸로 갖다 막 10% 20%씩 시세를 줬던 그런 기억이 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모듈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뭐 금강공업 요런 애들,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금이 여태까지 종목 움직였던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이 터지긴 했더라고요. 좀 오래된 회사긴 한데 이제 거의 뭐 30년 만에 좀 가장 많이 붙은 모습, 뭐 차트상 뭐 신고가 뭐 이런 자리가 아닌 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21선 좀 돌파를 하고 이런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뭐 범양건영, 얘도 이제 2등주로 오늘은 움직였는데 좀 흐름 자체는 얼추 비슷합니다. 건설주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뭔가 부각될 만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뭐 장기평 넘더라도 좀 큰 추세는, 특히 올해는 더 그랬죠. 지수가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SY는 요 바닥권에서 넘는 건 좋은데 얘가 좀 아쉬운 거는 일단은 그 단기가열 지정 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나 거래량 그런 조건에 따라서 지금 단기가열 들어갈 수 있어서 힘을 조금은 못 주지 않나. 그래도 종목이 분봉이 좀 화려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관심 테마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좀 움직임 좋지 않을까, 볼만하지 않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GH 신소재나 뭐 나머지 관련 주들 워낙 섹터는 좀 많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본다면은 저는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요거 3개 정도를 중심으로 좀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래서 뭐 재료에 대해서 각자 좀 생각이 많으실 거고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으로 이쪽 섹터 좀 더 지켜볼 수도 있지 않나, 혹은 뭐 눌림을 준다거나 하면은 좋게 공략을 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